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50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조지아주의 제2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약 8,9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어제 이사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인 SK배터리 아메리카에 출자하는 안건을 결의했는데요. 지난해 9.8GWh 규모의 제1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 10개월 만인 올해 초 11.7GWh 규모의 제2공장 추가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당초 발표했던 16억 7천만 달러의 투자 규모를 총 25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SK 측은 장기적으로는 총 50억 달러까지 투입해 6,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2공장은 올해 7월 착공해 2023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제1공장은 2022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두 공장이 모두 완공되면 SK이노베이션은 연간 71GWh 규모로 성장해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KIB 엘라바마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내려진 자택 대피령이 끝난 뒤인 5월 1일부터 15일까지 Safer at Home이라는 이름의 계획으로 경제 재개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비 주지사의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엘라바마 주민들은 자택 대피령에서 풀려나게 됐고 대부분의 사업체들도 위생 및 안전 지침에 따라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모든 소매점은 매장 공간의 50%만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해변도 문을 엽니다. 단 10명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고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선택적 의료시설도 재개합니다. 하지만 식당, 술집, 양조장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픽업 및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10명 이상 모이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하지만 차 안에 있는 경우 자동차 모임은 허용됩니다. 시니어 센터도 식사 픽업이나 배달 외에는 문을 닫은 채로 있어야 하고 학교는 주간 특수활동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휴교합니다. 보육시설도 객실당 12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나이트클럽, 극장, 볼링장 등 유흥업소와 체육시설, 그리고 이발소, 미용실, 네일샵, 타투 등 밀착형 서비스 제공업체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애틀란타 지역에서 가장 발빠르게 현장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렸던 연합감리교단 북조지아 연회의 수 허퍼트 존슨 감독은 지난 27일 연회 소속 목회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6월 22일 이전에는 모임을 갖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허퍼트 존슨 감독은 우리가 현장 예배를 위해 다시 모일 때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을 보내길 권장한다며 연회 측은 매주 회의를 계속해 지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전문가와 연회 임원들 간의 회의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연회 측은 드라이브인 예배와 현장 예배 시 각 교회와 교인들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앤포스트.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회 측은 이번에 공개한 지침을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제자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조지아주나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경우 온라인 예배를 재개할 준비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경제를 살립시다. 음식 주문 투고와 배달을 통해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함께 뚫고 나아갑시다. 이 캠페인은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 협회가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미국 뉴욕의 전문의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앨런 병원의 응급실장 로나 브린 박사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되자 열흘간 회복기를 거쳐 일터로 복귀했는데요. 상태가 다시 악화돼 가족들과 함께 버지니아주 샬럿빌에서 요양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과 슬픔을 남겼습니다. 가족들은 브린 박사가 정신질환 병력도 없는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에는 마치 넋이 나간 듯 코로나19 환자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병원 측은 성명을 내고 불인 박사는 응급실에서 위기에 빠진 환자들에게 최고의 희망을 전해준 영웅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불인 박사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 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작전을 동시에 벌여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한국시보는 미 구축함 베리오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 파라셀 군도 영해로 불법 침입해 중국이 해군과 공군력을 동원해 추적 감시하고 경고한 뒤 내쫓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해군 측은 베리호가 베트남 근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UPI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UPI 통신은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며 상대를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 과정에서 양국의 오판과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는데요. 주펑 난징대 교수는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미국, 호주 합동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세력 균형에 변화를 주는 기회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 측에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페인 남부 자하라델로스 아투네스 마을에서 한 관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며 해안가에 표백제를 살포했다가 사과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페인 정부가 6주 만에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을 허용하자 관리들이 이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스페인은 지난 26일부터 14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해 하루 최장 1시간 동안 야외 활동을 허용했습니다. 해안에 표백제를 살포했다는 소식에 환경론자들은 분노했는데요. 새들이 부화하는 시기에 해안을 표백제로 소독하는 일은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지 지방관리인 아구스틴 코네조는 자신의 행동이 해변 인근으로 나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실수를 인정한다고 시인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시간 2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중상 1명을 포함 7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화재는 완공 2개월을 앞둔 냉동 냉장 창고 용도의 물류창고에서 마감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방당국은 현장 근로자들이 용접 등 화기를 사용한 불꽃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이곳에서는 9개 업체 78명이 근무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상당수가 지하 2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그나마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추가로 사상자가 더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70여 대와 소방관 등 15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서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큰 불길을 잡았지만 완전히 소등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분구와 함께 인천 지역 초중고교 전체 학생에게 1인당 쌀 10kg을 배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와 교육청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 뒤 5월 중 인천 전체 학생 31만 6천 명에게 각각 강화 친환경쌀 5kg과 일반 쌀 5kg으로 구성된 쌀꾸러미를 배포할 예정인데요. 쌀꾸러미 가격은 한 개당 약 3만 원으로 모두 101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이 장기간 중단되자 쌀 소비를 촉진하면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쌀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4.15 총선 결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입니다. 한국감정원은 27일 조사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0.07% 하락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값이 더 많이 떨어졌는데요. 강남구는 0.29%, 서초구는 0.27%나 하락했습니다. 감정원은 총선 이후 정부의 규제 정책 지속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로 재건축과 고가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전셋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1% 올라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둔화했지만 경기도는 0.06% 상승해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올랐습니다.
2020년 4월 29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